순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자, 한번 보셔요. 대리를 보면, 대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이요.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는요, 뭐가 있냐면 먼저 성립 요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에서는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 대리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대리. 그래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뭐다? 효력이 없죠?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요, 여기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그럼 법률행위는요, 의사표시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대리가 되지, 여기서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실행위요. 사실행위도 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사실행위는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하고 두 가지가 있죠.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하고,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잖아요. 가족법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재산상은 대리가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표현행위. 이 표현행위는 뭐가 있다?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죠. 그럼 이 감정은 뭐냐? 용서죠. 우리가 용서를 대리할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의사의 통지는요, 최고하고 뭐가 있다? 거절.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 그래서 결국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최고 거절이라든가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하는 표현행위와 그 다음에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집 33쪽을 한번 보셔요. 그래서 요약집이요, 우리가 지금 대리제도를 보고 있죠? 대리제도. 그래서 페이지 33이요. 알겠죠? 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상 법률행위다. 가족법은 원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지만 감정의 표시인 용서는 대리가 안 된다. 3번 순수 사실행위, 매장 발견, 주소 설정, 가공 발명, 혼합 사실행위, 사무관리, 부부의 등고,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유실물 습득은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행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알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요. 우리가 이제 대리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을 본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상대방 병을요,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이죠. 을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면요, 이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란다? 대리인이,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모든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가는 것이냐? 본인에게 기소하죠. 이것을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 그래서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3단계가 있다. 첫 번째마다 삼명관계, 대리권을 준다. 두 번째, 대리행위를 한다. 모든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기속한다. 이렇게. 따라서 그러면 대리에서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뭐냐? 첫 번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리행위를 하고, 세 번째, 대리효과. 이렇게 세 번째, 1, 2, 3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법조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114조 현명주의부터 시작이 돼. 법조문은요. 그러니까 조금 법조문의 내용하고 보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뭘 보냐면 먼저 대리권을 보죠. 그렇게 갑이죠. 갑을 뭐란다? 본인이죠. 여기요,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다. 이렇게요. 상대방. 여기 을이죠. 을을 뭐란다? 대리인이다. 이렇게 대리인. 그래서 1번 여기서 이제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래서 본인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 그러면 대리권은 뭐죠? 대리권은 뭐라 한다? 이것을 권한이라고 한다. 권한이다 또는 자격이다. 이런 말을 써.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면 내가 계약을 하면
내 앞으로 뭐가 나온다? 대금 청구권, 대금이라든가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권리.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대리는 계약을 하는데 자기한테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갑한테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의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는 것이냐? 먼저 대리권이죠. 이 대리권이라는 것은 뭐다? 대리권은 이렇게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은 변경되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뭐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 그 다음에 임의 대리가 있죠. 그럼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죠. 친권자, 친권자는 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법원이 선임이에요. 법원이 선임하죠. 법원, 그것을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임의대리는 뭐냐? 임의대리는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법률 행위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러면요, 임의대리란 말을 뭐라고 쓰냐?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이다. 그럼 법률 행위 그러면 임의대리고, 법률의 규정 그러면은 법정 대리다. 조심해야 되겠죠? 법률 행위는 뭐가 있다? 단독 행위가 있고, 단독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단독 행위는 뭐다? 단독 행위는 수권 행위죠. 수권 행위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로서 이것은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죠. 일방적 의사표시, 본인의 의사표시죠. 수권 행위는. 계약은요, 뭐가 있다? 그래서 위임 계약이죠. 위임 계약이죠. 이 계약을 말한다. 계약은 원인행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인된 법률 관계. 위임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이다? 2개이죠. 그래서 만약에 2개니까 본인하고 대리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가 있죠. 그런데 수권행위는요,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이죠. 그래서 수권행위는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본인은 제한 능력자면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왜냐? 우리가 수권행위는 단독이죠. 단독은 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죠? 2개죠. 2개니까 2사람이 다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은 취소하되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니, 대리는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수권행위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독행위와 계약을 말한다?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있다?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없으면 뭐란다? 무권 대리다. 그래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단순하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면 이제서야 의를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을 능동대리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받으면 수동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는 모두 6가지가 있다.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유권, 무대리, 무권대리, 의사를 표시를 하느냐 받느냐, 능동대리, 수동대리. 먼저 대리권에 발생한 원인이 법률의 규정이냐 법률행위냐, 법정대리, 임의대리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래. 소멸. 발생했으니까 소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소멸하는 것은 127조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경우, 공통이라는 것은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다 소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다? 먼저 우리가 보면, 먼저 뭐가 있죠? 여기서요? 먼저 본인이 있죠. 본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대리인이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 있으니까 본인이 사망하죠. 사망하면 대리권도 없어지죠. 뱃속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대리인 자신이요, 사망하거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은 본인이 뭐가 있다? 본인의 사망이죠. 사망.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여기 대리인은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거나,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되거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 항상 뭐라 나오냐? 본인은 이렇게, 본인은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OX, X. 여기 누가 한다? 대리인은 이래야지. 그 다음에 여기요, 128조는요, 128조는 임의 대리에만 한정되는 것. 임의 대리는 뭐가 있죠? 수권 행위가 있죠.
뭐가 있다?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죠. 수권행위를 뭐라거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가 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법정 대리에만 없어요. 법정 대리.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법정 대리는 언제까지 취소하고 언제까지 추인하냐? 제한 능력자가 뭐가 더 능력자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항상. 알겠죠? 그래서 보면 이것은 공통이고, 덤으로써 이것 빼고 나머지 임의 대리, 이것 빼고 나머지 법정 대리,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먼저요, 발생과 소멸을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가운데를 정리하도록. 알겠죠? 그래서 어디로 보시냐? 34페이지요.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이. 왜 법정 대리는 없냐?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을 보면 되거든요. 1번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본인의 단독행위, 본인의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 비출연행위다. 왜 비출연이다? 봐봐, 우리가 출연과 비출연이 있죠. 출연행위는 내 자신의 재산을 뭐가 되고 다운, 상대방은 뭐 업돼야 되죠. 그런데 대리권을 봐봐, 본인 값이 대리인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거나 본인의 재산이 다운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출연이죠. 그리고 뭐다? 2번은 불요식이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위임장을 왜 써줘요? 위임장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죠. 위임장이 없어도 되지만 상대방이 불안하니까 위임장을 요구하니까 그런 거죠. 알겠죠? 자, 3번은요, 인감증명서만 대리권 수요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요, 인감만 대리권 수요가 아니다. 그런데 회사의 업무 처리나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주죠. 그럼 뭐가 된다? 대리권 수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어디로 보냐? 한 페이지를 더 넣은 게 36페이지. 36페이지 보면 대리권 소멸이라고 나와 있나요? 대리권 소멸이라고 나와 있죠? 대리권 소멸은 봐봐, 임의대리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걸 봐야죠. 공통적인 거 1번, 공통은 본인의 사망. 딱 끊어.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의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 선고. 알겠죠? 본인의 경우는 사망뿐이고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이 된 후에 성렬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대리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2번 먼저 2번,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런 말이 나와. 법률 행위, 이걸 법정 대리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한다? 임의 대리는, 이 말이죠. 임의 대리는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를 한 경우에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오른쪽 3번은요. 자, 미성년자가 뭐가 된다? 성년. 법정 대리권 소멸하죠. 그런데 대리인이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 출고, 이게 이제 감정평가서가 시험에 났단 말이죠. 일시적으로 의사 무능력이다. 여러분요, 대리인도 술 한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요. 한잔 먹고 필름을 끊겼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리권이 소멸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피성령 후견이 아닌 자가, 즉 멀쩡한 사람이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렬 후견 개시가 돼야지 대리권 소멸해. 알겠죠? 소멸한다. 써 옆줄 긋고.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임을 알면서,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인임을 알면서 대리인으로 선임 시 대리권 소멸 X, 대리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자,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면,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다시 앞으로 와,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페이지 34페이지. 다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잠깐만 지울게요. 공통으로 된 것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럼 변경이죠? 변경은 뭐냐?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야 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해. 대리권을 남용하면 본인이 손해가 돼. 그래서 대리권을 말한다? 제한을 해. 그래서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범위가 있고, 남용이 있고, 제한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왜 따지냐? 우리는 갑일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이 의료 병원을 만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범위를 정해야지. 내 집을 담보로 잡고 1억을 빌려와라. 1억을
그랬더니 인간이 가가지고 3억을 빌렸어. 3억을 빌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거 3억 빌렸어. 1억 빌려고 했는데 3억 빌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여기요, 대리권의 범위 안은 얼마죠? 1억이죠. 1억만 본인이 책임져. 1억만. 얼마를 더 넘어갔죠? 2억. 2억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져.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라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책임지고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가, 그 경계선을 정하는 게 바로 대리권의 범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죠. 불분명하단 말은 잘 모르겠어, 어떤 말이냐,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야, 너 내 대리인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을이 뭐라는데? 응, 그래, 알았어. 뭐 할까? 나중에 알려줄게. 그럼 뭐 하란 말이 없어. 그러면 내가요, 뭘 해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죠. 이때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그걸 118조라고 그래. 알겠죠? 이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무슨 행위? 계량을 해야 돼. 그래서 이용과 계량,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존행위죠. 이런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먼저요, 가옥을 수선하거나, 그 다음에 미등기죠. 미등기인 경우 보존등기를 해. 보존등기.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뭐한다?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켜. 이런 경우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뭐다? 예를 들어서 예금 있죠. 예금을 인출한다. 그럼 끝났어. 예금을 인출하면 절대 안 돼. 여기서 뭐가 된다? 임대차 주는 것은 돼.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전세권 주는 것은 돼, 안 돼? 전세권 설정은 안 돼. 왜요? 전세권 설정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예요. 처분. 임대행위는 관리행위고, 이용과 계량을 뭐란다? 관리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줄 수 있지만 전세권은 못 주는 거예요. 전세권은 물권행위로서 처분행위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예금을 인출한다.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인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다? 이거 안 돼. 알겠죠? 제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을 샀다? 대박, 쪽박, 첫 필요 없어. 다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금 자체를 인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임대차는 되지만 전세권 설정돼, 안 돼? 안 돼. 전세권을 설정해서 물권 행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뭐를 보느냐? 35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봐봐.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요, 보존행위, 가옥의 수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용은 물건의 임대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용과 계량을 묶어, 이용과 계량 이렇게 묶어봐. 이렇게 묶어. 이용하고 계량하고 묶어. 이것을 뭐란다? 관리행위. 이것을 뭐란다?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어. 임대차. 관리행위, 임대차. 그런데 여러분, 뭐는 안 된다? 전세 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기억을 봐봐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니은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대여 은행 예금을 찾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에 임야를 대지로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돼. 거기다 디귿 하나 더 써. 디귿. 표현 대리가 성립하거나 대리권이 명백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대리권이 명백한 경우, 118조 적용 X 이렇게, 118조 적용 X 이렇게. 11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요? 118조는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단 말은 본인이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 안다,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한 거나 마찬가지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1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대리권 범위가 이제 불분명할 때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면 어떻게 분명? 대리권 범위가 분명하다. 그 분명하면 대리권 범위 아니냐, 대리권 범위 바뀌냐, 이 말이죠. 아니냐, 바뀌냐. 자, 대리권 범위 아니다. 그러면 세 가지만 하면 돼. 기본적으로 세 가지. 뭐죠? 임의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고,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이죠.
그럼 여기 보면 임의 대리권은 뭐를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고 계약의 체결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할 수 있다. 수령할 수도 있고, 여기는요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이니까 당연히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죠. 이행까지 하려면 뭐죠? 등기까지 하고 하라. 등기는 잔금하고 무슨 관계? 동시 이행이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잔금 지급 기일, 잔금 지급 기일을 말 수 있다. 연기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봐봐요. 갑일한테 집을 팔아오라고 대리권을 줬더니 그러면 가서 계약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만 했는데 이 사람이 중도가 잔금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다?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중도금 잔금을 주고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본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요, 대리인이 이 중도금 잔금을 수령해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대리권 남용이다. 그래서 그럼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됐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본인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 병이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병하고요. 뭘 한다?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고 데리고 있어. 1억 원을 빌려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얼마를 빌린다? 1억을 빌리죠. 그럼 이것을 뭘 한다? 대리권의 범위 내다. 대리권의 범위 내, 이렇게 범위 내. 대리권의 범위 내다.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 그런데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왔는데 이것은요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쓰죠.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뭐라고 그래? 남용이라고 하죠. 대리권의 남용이 있어도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권을 이 상대방이요 돈을 대리인한테 주면은 대리인이 이 돈을 사용할 것 같아. 즉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아. 그러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여기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걸 우리가 말한다. 107조 1항 단서하고 똑같다. 비진입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대리권의 범위 바꾼 이건 잘 암기하면 시험 문제 금방 맞추죠. 여러분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이 말이죠. 극과 극이다. 여기서 극과 극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책을 영수 돈 좀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입찰을 봐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예금을 하라고 대리권을 줬다. 집을 매수 하나를 사오라고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뭐라고 했다? 체결하고라 했더니 계약을 막았어. 해제, 영수하고라 했더니 뭐 면제, 알겠죠? 입찰하고라 했더니 뭐 취하에 동의하다. 취하. 예금하고라 했더니 뭐라고 했다? 대출을 하고 왔다. 매수하고라 했더니 뭐라고 했다? 집 하나 사오라 했더니 다시 그것을 매도 처분하고 왔다. 매도 처분. 알겠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하게 되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인 책임지지 않고 본인에게 법률권을 기소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극과 극이다. 이렇게 극과 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대리권의 범위다. 알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권의 범위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를 한번 보시면 자 2번 34페이지요. 2번 보세요. 수권 범위에 포함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기억 일반적으로 임의 대리권은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 동그라미하고 거기다 써 해제 X라고 써. 체결은 해제를 못해. 뭐 나올 수 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래서요 체결과 이행이죠. 그러니까 체결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죠. 이행은 등기까지 해줘라. 등기하려면 뭘 받고 해야 된다? 잔금. 따라서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줄 권한이 있다. 알죠? 늘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사법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소송상 화해, 청구의 포기. 도저히 안 되면 변호사한테 청구 포기해도 되고요, 소송하다가 화해해도 돼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변호사가 진짜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된다. 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함되지 않는 거 몇 개 다 써. 극과 극이다. 극과 극. 이렇게 암기해야 되겠죠? 극과 극. 첫 번째 기억, 영수. 맨 끝에 면제하면 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 2번 체결. 그 다음 맨 끝에 뭐 해제 된다 안 된다? 안 돼. 예금 맨 끝에 대출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돼. 입찰 두 번째 줄 강제금의 신청 취하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판결금의 수령 뭐냐? 변호사한테 소송비용 내가 이했으니까 판결금 받으시오. 그랬더니 인간이 가서 말도 없이 뭐라고 해서 포기. 맨 끝에 포기. 수령하고라 했더니 포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비용 매수 하나 사와라. 그랬더니 사고 나서 더 비싼 값으로 누가 산다니까 또 처분하고 왔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극과 극이니까 금방 할 수 있죠, 암기하면. 자,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외형적으로 줄고 범위안. 대리권의 범위내. 알겠죠? 누굴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 그걸 말한다?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대리효과가 기소한다. 옆줄 긋고 대리권 범위 내이므로. 대리권 범위 내이므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감으로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적용된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4번 상대방이 뭐랬거나 그 다음에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해서 그래서 107조 1항 단서 줄고 그것을 비진의 표시라고 그래. 비진의 표시를 유추해서 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 4번 말이 뭐라고 나오냐? 4번이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4번이 뭐라고 나오냐면 비진의 표시에도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의 표시를 할 때 잠깐 이제 뭐죠? 그냥 한번 봤는데 몇 페이지를 보냐면 페이지 21페이지. 페이지 21페이지 봤어요? 자, 1페이지 보면 4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리인의 진위가 자기나 제3자 이익. 자기나 제3자? 그걸 대리권 남용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107조랑 단서를 유추해서 해서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비진의 표시하는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적용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봐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에 남용이 있으면은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본인은 대리권을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되겠죠.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 제한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 대리권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대리권 제한은 뭐냐면 대리권 제한이요. 대리권 제한은 첫 번째가 뭐냐?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원칙이고 원칙. 그 다음에 여기 뭐냐? 여기가 자기계약이고 여기가 쌍방대리고 이렇게 쌍방.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이 을한테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그럼 보통 여기요 병하고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자기 계약은요 뭐냐면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요 이 을이요 자기하고 계약을 해. 자기하고 계약을 해버려. 이거 자기 계약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집을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줘 을한테. 그런데 병을 한 사람은요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서로가 대리권을 줘. 서로가. 이 사람은 내가 미국 가니까 집 좀 팔아주세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은요 한국에 기고하러 가는데 집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서로가 대리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매도인난하고 여러분 매도인하고 매수인난이 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난이 이렇게 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무슨 알겠죠? 자, 매도인난은요 원칙적으로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매수인 날은 뭐죠? 병이다 이렇게, 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기계약 뭐죠? 자기계약은 나는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이다. 여기는 뭐다? 을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하고 하니까 누가 손해가 돼요? 갑이 손해죠. 그래서 본인이 손해죠. 본인이 손해가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봐.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예요. 아버지가요, 이걸 증여자예요. 이 집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내미가 자예요. 미성년이에요. 17살이요. 미성년한테 수중자예요. 공짜로 주고 싶어요. 얘가 미성년자잖아요. 그 증여는 계약인데,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행위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취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의 뭐가 된다? 대리인이 돼. 대리인. 아버지가 아들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자기 혼자 증여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해.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죠? 본인이죠. 본인을 대리해서. 그런데 이 자기 계약하는데 아들한테 주니까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아파트 하나 생기죠.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그러면 이익이란 말은 결국 자기 계약은 원래는 안 되지만 본인한테 이익이니까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쌍방 대리는 뭐냐? 여기요,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러요, 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을 다 대리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겠는데 자기가 쌍방 하지 말았는데 하죠? 하면 이걸 뭐란다? 무권대리라고 그래요. 그럼 무권대리는 뭐다?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물건은 하나의 물건, 동일 물건이라고 해요. 물건은 하나인데 이것을 공개 입찰을 해.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서로 을한테 입찰을 봐달라고 그래. 서로 두 사람이. 물건은 하나인데 갑도 자기한테, 을도 자기한테, 병도 자기한테. 알죠? 입찰을 봐달라고. 그럼 이거 뭐죠? 이걸 뭐 쌍방이죠? 이런 경우 팔려고 그랬냐? 이 입찰은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우리가 무효는 아무 말 없어. 무효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확정적 무효.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여기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근데 여기 무효는 확정적 무효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다? 물건은 하나인데 양 당사자로부터 입찰 매수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입찰하게 되면 갑에게 입찰 받으면 병한테 안 되고 병한테 받으면 갑에게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라 한다? 무효다 그랬어. 무효다. 그럼 이제 이 무효의 성질이 뭐냐? 유동적 무효냐? 확정적 무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쌍방을 대리하면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이걸 뭐로 볼 것인가? 유동적이냐? 확정적이냐? 판례가 뭐라고 했냐? 그냥 무효라고 했지 아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교수들끼리 싸워. 어느 한 사람은 뭐라 한다? 아, 그것은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하면 무권대리에서 유동적 무효인데 대법원에서는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인데 그런 의미로 썼다 이렇게. 그래 한 사람 뭐라 한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이 뭐죠? 또라이냐? 유동적하고 확정적하고 구별도 못하게 그냥 확정적이지 확정적이지 왜 너 맛대로 또 유동적이로 하냐? 둘이 싸워. 그래 문제 나올 때 항상 뭐로 나온다? 무효로 나와. 무효로. 알겠죠? 그래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입찰 매수 대리권을 수여받는 경우 무효이다 그래야지. 무권 대리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죠?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다 이렇게. 자, 한번 볼까요? 자, 대리권의 제한은요,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로 누구를 이익을 해친다? 본인의 이익을 해친다.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지, 없으면 자기와 계약하거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줄고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행은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 그런데 뭐는 허락이 없어도 된다? 채무이행은 허락이 없어도 된다.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여기 그 다음 장 뭐라 나왔죠? 허용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나요? 허용되는 경우 기억 봐봐. 법무사죠. 그래서 법무사 등기 신청은 쌍방대로 허용되죠.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자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죠. 아까 말했지. 그래서 무슨 계약? 자기 계약인데 미성년자인 본인한테 자녀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뭐다? 유효이다. 뒤에서는요 주식의 명의개서. 그 다음에 니은요 사채 알선 업자. 알겠죠? 이것들은 다른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은 기억하고 니은이 났다. 알겠죠? 자, 3번은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를 지죠.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채무를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아까 말했죠. 자기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채무를 이행할 때는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어디가 중요하냐. 첫 번째도 끝에 다툼이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항변권이 붙은 채무의 이행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툼이 있다,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했다, 도래하지 않았다, 항변권이 붙어 있다, 이런 것들. 자, 5번은요 여조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모두에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위반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가 된다. 그런데 판례는 뭐라 했다? 동일 물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이러한 입찰행위는 유동적 무효이다, 그냥 무효이다. 무효는 어떤 무효를 얘기한다? 확정적 무효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잘 알고, 특히 여러분 4번 있죠? 다툼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항변권이 붙은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것을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을 제한해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번은 뭐를 하나 더 보냐, 뭐를 하나 더 보냐면 거기 공동대리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공동대리 봐요. 자,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이 말이죠. 자, 보면 이렇게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여기 누가 있다? A하고 B하고 C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리인이 소인이 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봐봐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무슨 대리다? 능동대리죠. 상대방이 대리한테 의사를 표시하면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죠. 그럼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대리한다. 단독으로 대리, 언제나. 그런데 능동대리는 원칙은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고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다? 공동으로 대리해. 누가요? 친권자 같은 것은 공동으로 대리하는 거잖아요. 법률의 규정. 또는요, 원칙은 각자가 대리해. 그러니까 봐봐요. 수동대리는 공동으로 대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라 한다?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전적으로 적용된다,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공동대리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수인 각자가 대리한다.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이다. 그래서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봐봐. 대리인한테요 3명, 니네가 알아서 해. 3명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다면 3사람이 합의로. 그런데 한 사람이 대리인이 있어. 그러면 권한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3사람이 같이 하라겠는데 한 사람이 했어. 권한이 커졌어, 줄어들었어? 여러분요, 봐봐. 여기요. 여러분 33%죠? 이 사람 33%죠? 이 사람이 33%죠? 원래요, 이 사람이 하려면 자기의 권한은 33%예요. 자기 혼자 하면 몇 프로죠? 100%. 커졌어, 줄어들었어? 커졌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넓은 의미에서 무권 대리가 된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무권 대리가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있으면. 그래서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대리권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대리권. 그래서 대리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암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5분만 있다가요 대리인을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